네, 안녕하세요. 성공섭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외로워도 슬퍼도, 슬퍼도 나는 하늘아. 하늘아. 예, 울면 안 됩니다. 그럼요. 네, 요즘 한창 진행 중이던 채용 과정에서 탈락을 해서 혼자가 된 기분을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서 많죠. 저희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라고 노래를 불러봤는데 이렇게 떨어졌는데 너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 떨어진 데 이유를 알 수도 없고 떨어진 기업에 이 이유를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해서 현실판 캔디가 따로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접종군센터가 야심찬 코너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왜 떨어졌나 시즌5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스펙과 자소서, 면접, 그리고 토탈 컨설팅까지 잡정보센터의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때로는 뼈 때리는 충고를 또 때로는 위로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왜 떨어졌나 시즌5의 행운의 주인공이 될 여러분들은 신청을 지금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worktv@ynac.kr로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알찬 정보가 가득 찬 잡정보센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하반기 공채가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전해드리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이분과 함께라면 그 어떤 기업도 두렵지 않습니다. 취준생들의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주실 분이신데요. 취업 컨설팅계의 소화제,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송 전에 그렇게 노래 연습 둘이 맞서서 하더니만 그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그러면 태성쌤이 한번 좀 불러주실까요? 자, 진행하시죠. 저희가 이렇게 취준생들을 저희는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예. 이렇게 좀 노래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태성쌤은 실제로 이제 많이 만나시고 왜 예. 좀 떨어졌는지 이유를 묻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노래를 불러주실 수는 없을 테고 뭐라고 좀 조언을 해주시나요? 뭐 계속 했던 얘기라서 좀 노래할게요. 네. 정말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오. 이게 노래 하신다고 한 이유가 있었네요. 네, 잘하시네요, 굉장히. 제가 한때 그 홍대 앞에서 락 밴드에서 하드락 보컬 정말요? 했었습니다. 머리도 이렇게 기르고. 네, 머리까지는 못 기르고 직장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아. 머리를 못 기르고 무대 위에서 좀 뛰어다녔었죠. 와, 역시. 다음에 예. 오프닝을 좀 같이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같이 노래를 하면서. 셋이 같이 연습을 해서 이제 그때는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요즘에는 힘이 들어가지고 후배들의 공연하면은 저 입구에서 이렇게 맥주병 따주고 이런 표 받고 이런 역할을 주로 하는데요. 네. 제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 힘든 그 시기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 분석적으로 보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정신줄 쫙 놓고 잠깐만이라도 괜찮아,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좋거든요. 네. 물론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괜찮아, 잘 될 거야. 어떨 때 잘 되느냐, 요거를 알고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면접 같은 데 가보면 찌들어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잘 안 뽑혀요. 지금 상황이 힘들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약간의 스스로 세뇌, 잘 될 거야. 뭐 이 정도야 뭐 라고 하면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음 편안하게 하는 것은 스스로 좀 하시고요. 전략 짜는 건 저하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취준생분들도 오늘은 정말 저희가 한 것처럼 노래라도 한 소절 부르면서 시작하면 괜히 기분도 더 좋아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태성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 정말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용기를 가지시는 게 중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탈락의 고배를 맞은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예, 오늘 작가님이 보니까 저를 소화제라고 이렇게 써주셨던데 맞아요. 예, 뭔가 암시를 한 것 같아요. 살짝 예. 있습니다. 예, 그죠. 안국약품. 음. 여기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 안국약품 하면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약이 있죠. 안국약품 뭐가 있죠? 도비콤 하면서 선전하잖아요. 눈 영양제. 별로.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이 굉장히 어렵겠네요. 예, 토비콤으로 유명한 안국약품인데요. 원래는 그 일반 의약품, 그 일반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의약품 쪽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처음에는 그쪽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 2000년이 들어서면서부터 전문 의약품,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병원이나 이런 쪽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그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진해고담제 그리고 소화기계, 소염 진통제 이쪽으로는 굉장히 시장에서 굉장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네. 여기가 2018 하반기 신입 경력 공채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여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네. 안국약품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기업인지 정확히는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은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태성 쌤이 안국약품을 들고 오신 이유가 특별히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여기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원 기회가 있는 곳은 내가 정말 거기 가면 거기는 정말 죽어도 싫다라고 하는 곳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지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약 업계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제약업 그리고 특히 제약 영업에 대해서는 다른 편견,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기회를 찾을 것인가 라는 것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제법 기회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소개할까 하고요. 네. 안국약품은 일단 중소기업 중에서는 드물게 신약 개발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곳이에요. 신약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네릭 상품을 가지고 그냥 판매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신약의 비중이 약 50%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 치고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약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코스메티카 그래가지고 약을 하는 곳이 뷰티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하는 곳. 네. 예, 이런 곳이 많고 트렌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뷰티 쪽으로도 그리고 비만, 웰빙 이쪽으로도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어서 비즈니스적인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가 아까 제가 토비콤을 소개를 드렸는데 여기 지원하시는 분들 대부분 토비콤 얘기할 거예요. 면접할 때나 아니면 자소서 쓸 때나 토비콤 얘기할 건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만약에 10,000명이 지원했다라고 하면 10,000명 중에 1명이 될 겁니다. 내가 그 자소서에서 면접에서 이 친구 우리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토비콤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몇 개만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선 이후에 그 전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네네. 그 여기 매출 비중을 보면 토비콤 잘 알려져 있는 토비콤은 그 매출 비중이 0.9%밖에 안 돼요. 예, 오히려 시네츄라라는 그 호흡기 용제가 있는데 이게 호흡기 쪽이 한 21%, 22%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레버텐션이라고 순환기 용제가 있는데 이게 한 16% 정도가 차지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네츄라하고 레버텐션 또 레토프라라는 그런 류의 약들을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이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신약 개발할 거예요. 어떻게 영업을 할 거예요. 이런 얘기는 먹히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약품들인지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평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를 하세요.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네츄라 같은 경우에는 천연물 신약이에요. 그래서 천연물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요. 이게 얼만큼 대박을 터뜨린 거냐면 2011년에 출시를 했는데 3개월 만에 100억 매출을 올렸어요. 100억이요. 예. 네. 그리고 요게 우리는 이제 그 외부 환경의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사업의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도 분명히 보셔야 되거든요. 내가 이 회사를 지원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에 맞아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회사가 발전 가능성이 있어라는 것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온통 나라가 그 황사, 스모그, 대기 오염,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 대기 오염, 미세먼지, 호흡기 기관의 그 환자들이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더 심하고 있고. 근데 이 시네츄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효과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고. 네. 그리고 최근 임상 그 3상 실험에서 그 보고서에 보면은 이게 황사에 따른 그 염증에도 큰 효과가 있다라고 또 발표가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회를 많이 찾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제가 시네츄라 하나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나머지 제가 말씀드린 것
그거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현재 또는 앞으로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떤 기회가 있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자소서 쓰고 면접을 임하셔야 됩니다. 네. 기업 소개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취준생들의 관심도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2018년도 하반기 서류 전형이 진행 중에 있는 안국약품,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채용 공고와 일정이 있는지 남유진 캐스터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막차를 타려는 취업준비생이라면 상대적으로 늦게 채용을 진행하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텐데요. 인류 건강과 또 행복 실현을 추구하는 안국약품의 채용 공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채용 일정부터 살펴보면요. 서류 접수 기간은 11월 18일 일요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용 절차도 알아보겠습니다. 서류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신체 검사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모집 직무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안국약품 하반기 채용은 신입 및 경력직 공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신입 직무 채용은 영업 MR, 학술 교육팀, 개발팀, 프로젝트팀, 그리고 품질관리팀, 신약 연구실, 바이오 임상 RA팀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안국약품 영업 MR 신입 지원자 한정으로 AG 캐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기 PR 현장 면접을 통해 서류 전형에 가점을 부여하는 채용으로 희망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안국약품 채용 일정 살펴봤고요. 앞으로 서류 접수 기간 동안 약 3일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채용 준비 잘 하시고요. 스튜디오에서 하반기 취업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국약품 11월 18일 이번 주 일요일 23시 5분까지 이번 주 정말 꽉 채워서 채용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꼭 접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 이게 안국약품이 아무래도 의약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전문성을 좀 강조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하반기 채용 규모는 어느 정도로 뽑고 있나요? 채용 규모는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줘요. 안 해주나요? 그래서 제가 네.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47명. 오, 추측이 굉장히 구체적이죠? 디테일하네요. 뭔가 알고 계신 것처럼. 뭐 틀리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그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황을 파악해가지고 네. 추측해본 결과는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제가 그 어디 면접 발표일 그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네. 거의 일치했어요. 오. 한 1시간 내내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네.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그 일요일 23시 5분까지라고 얘기했는데 59분까지입니다. 59분이요. 예, 네네. 59분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47명, 47명 정도 예. 모집할 것 같다라고 네. 예상을 해주셨는데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인지도가 어떤 편인가요? 여기가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제약 업계 자체도 그렇고 우리가 공채를 진행하면 9월서부터 이제 확 불이 붙거든요. 그때 시작하고 하지 않고 제약 업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끝날 시점쯤 돼서 공채를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제약 업계 자체도 뭔가 나는 제약 업계에서 승부를 걸 거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나 인기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기를 노리고 오랜 동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오히려 나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쪽은 이제 지원자가 처음부터 관심 가지는 친구들은 전공자들이 조금 있고 나머지는 이제 공채에 앞서서 이루어졌던 공채들 거기서 좀 아픈 경험을 했던 친구들이 마지막에 남은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요. 경쟁률을 보면 이것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50대 1. 50대 1이요? 예. 굉장히 높네요. 50대 1. 그 재작년인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35명 모집에 한 1,500명 정도 지원해가지고 45대 1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방송을 했기 때문에 방송을 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하. 플러스 5가 되리라고 짐작을 더 하고 올라가서. 50대 1 정도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50대 1 알겠습니다. 네. 47명을 채용을 하고 경쟁률은 50대 1이 될 것이다. 한번 저희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틀리면 연락 주세요. 채용팀에서 연락 주시면 제가 정정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주진 캐스터가 이제 안국제약의 채용 전형 일정에 대해서 좀 알려줬는데 아까 채용 전형을 보니까 약간 좀 특이한 채용 전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AG 캐스트.
에이지 캐스팅. 네. 예, 에이지 캐스팅을 구글링을 해보면은 모델 회사 뭐 이런 데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정보가 이것도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에이지가 뭐의 약자일까 했더니 안국인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안국의 캐스팅. 에이지. 예. 네. 근데 이게 이름을 거창하게 붙이긴 했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다른 기업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그런 그 채용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기업에서도 그 대부분의 직무들, 많은 직무들은 그래도 뭐 전공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다른 부분 뭔가 준비했던 거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뽑는데 이 영업 직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동안에 했던 뭐 자격증 공부, 영어, 전공 공부 이런 류의 것보다는 실제 이 친구가 영업 성향에 맞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에이지 캐스팅이라는 것은 실제 너희들 정식 지원하기 전에 간단하게 자유 양식으로 본인의 소개서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자기 PR을 내 앞에서 한번 해봐. 간단하게 면접 형태의 것을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친구 괜찮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서류 전형에서 가점을 주는 그런 형태의 면접 전형입니다. 그래서 영업을 지원하시는 분들, MR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소서 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본인이 이쪽 영업 성향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 성격을 좀 아까 저희가 불러드렸던 노래 그거 흥얼흥얼 거리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좀 성향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모집하는 부서가 7개 부서거든요. 네. 안국약품 직무 중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부분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인가요? 예,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서 왜냐하면 경쟁률이 그 높고 낮음이 여러분들 합격과 불합격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그게 높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낮출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맞아요. 낮다고 해서 뭐 이익 버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네. 그리고 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경쟁률이 높은 데는 영업이긴 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허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공 무관이고 영업은 뭐 준비할 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구마구 지원해요. 그래서 정말로 그냥 대충만 봐도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경쟁률은 높지만 경쟁 그 자체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데는 이제 그 개발이나 연구 쪽은 낮긴 한데 여기는 또 마음 놓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허수가 적어요. 경쟁을 할 만한 강력한 경쟁자들만 또 지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은 낮을지 모르지만 만만하지 않다. 네. 그래서 경쟁률은 좀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모집하는 부분이 7개라고 말씀하셔서 보니까 회사가 이 중에서 지원을 하거나 집중하는 파트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뭐 뷰티나 웰빙 쪽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좀 회사가 주목하는 직무가 있나요?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는 개발이나 연구나 이쪽에서는 새롭게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뷰티나 웰빙 뭐 이런 쪽으로 비만 이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네. 직무란 관점,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뽑고 집중해야 될 곳은 영업입니다. 영업은 학생들이 특히 제약 영업에 대해서는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맞아요. 물론 이제 제약 영업의 기존의 영업 하시는 분들께서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감수하셔야 되는데 지원자 입장에서는 영업에서 기회를 굉장히 크게 찾으셔야 됩니다. 기업에서는 영업이 직무의 꽃이라고 해요. 임원으로 올라가고 하시는 분들도 보면 영업 출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이유는 기회가 많다. 많이 뽑는다예요. 많이 뽑고 또 하나는 이것만을 위해서 몇 년 동안 달려온 친구들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제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전략적으로 잘 준비를 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게 준비를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관심 가져야 될 직무 영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직무별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주목해야 할 직무가 영업이라고 하셨는데 예. 보니까 자격 우대 사항이 전공 무관이거든요. 네. 예. 아무래도 인문계 지원생들도 도전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어필하면 좋을까요? 일단 그 어필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업과 비영업. 그러니까 직무가 한 7개, 8개 됐던 것 같은데 네. 그 영업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내가 얼만큼 소통의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얼만큼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그리고 얼만큼 열정적으로 끝장을 보는 성격이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또 소통, 제가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는 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평이하게 이야기를 진행하지 마시고, 내가 소통,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고개조차도 나에게 돌리지도 않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내 편을 만들어 갔었는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야기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런 경험 사례들을 개발해 놓으시고, 이런 준비가 필요하고요. 나머지 이제 비영업인 직무인 경우에는 명확해요. 여기는 그냥 직무에 대한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공과 이 직무가 잘 연결되는 그런 직무들이거든요. 제약회사들의 직무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한 이 회사와 내가 했던 전공 공부 중에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금이라도 다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업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안국약품이 정직에 대해서 좀 이번에는 깊숙이 보려고 할 겁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정직. 정직이요. 이 친구가 얼만큼 기업 윤리 그리고 정직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바탕으로 행동을 할 친구인지, 이것을 분명히 보려고 할 겁니다.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아픔을 겪었어요. 안국약품이 사실은 이렇게 잘 성장을 하고 있다가 2017년도 그 매출을 보면은 네. 좀 안 좋아요. 바로 작년이네요. 예, 네. 좀 안 좋아요. 그 이유가 그 이쪽 제약업계에 워낙 안 좋은 관행들이 많았잖아요. 예, 특히 영업 쪽에서 그렇죠. 그렇게 안 좋은 그 리베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국가에서 그런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리베이트 뭐 쌍벌제 2번 걸리면은 그냥 영업 못하게 하고 네. 아웃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에서 2017년에 이제 리베이트 이게 걸렸죠.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2번 걸려가지고 더 크게 제재를 받았고, 네. 여기는 한 번 이제 뭐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네.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원래 그동안은 그 혁신적 제약 기업이라고 인증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뭐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국가 과제에 대한 혜택, 그리고 약값 결정에 대한 혜택,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이렇게 그게 걸려서 제재를 받는 바람에 그런 혜택을 못 받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보통 그 작년 비즈니스에서 아니면 이 업계 자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어떤 일이 있었다, 이슈가 있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다음 전형에서는 그것을 꼭 확인하려고 합니다. 제약회사, 건설회사, 뭐 쇼핑몰 뭐 이런 데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꼭 정직과 관련된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영업 같은 경우에는 나 정직한 사람이야라는 것을 내가 손해 보면서까지도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해본 적이 있어라는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약영업 같은 경우는 여성보다는 남성을 선호한다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실제로 좀 그런 편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선입견을 가질 만한 어떤 현상은 보여요. 그게 뭐냐면 여성들이 지원을 많이 안 하거든요. 이쪽은 네. 제약 영업하면 영업 중에서도 가장 터프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지원을 안 해요. 그런데 제 학생 중에 보면 그 합격률을 보면 남성보다 여학생들이 제약 영업 쪽에 합격률이 오히려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더 불리하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이 백오피스 쪽으로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뽑는 사람 적죠. 경쟁 심하죠. 하다 보니까 여성들은 더 또 떨어지는 거야. 기회가 많은 영업 쪽에서는 여성들은 지원을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특별히 유리하다, 불리하다 하는 직무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남성들을 선호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 특히 이 안국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약 영업 쪽에 좀 더 그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 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업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영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뒤에 저희들 이제 준비한 어떤 뭐 자소서나 면접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해서 제가 네네. 이 부분을 좀 더 길게 설명을 해주고 네네. 싶어요. 그 영업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일반 다른 기업의 영업보다는 제약 영업은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업적인 성향 플러스 제약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게 보통 제약 영업하면 그건 뭐 약국에 약 배달하는 그거가 다 아니야? 그 정도 수준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영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ETC, OTC 영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용어 자체도 익숙하지 않다면 지금 부지런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ETC라고 하면은 보통 전문의약품을 가지고 대형 병원을 고객으로 삼고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대형 병원의 교수진들 아니면 구매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진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 회사에서 만든 이 제품이 만약에 소화기 내과다라고 하면 소화기 내과 교수들을 상대로 이 제품이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성분은 어디에 효과가 있고 그것이 실제 어떤 그 임상 실험에서 이런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그 좀 처방을 내려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전문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내가 영업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의 영업이에요. 공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ETC 영업 같은 경우에는 관련 전공자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또 하나 OTC 영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좀 동네 작은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입니다. 이 경우에도 물론 공부는 해야 돼요. 하지만 이거는 전문적인 지식 플러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국과의 관계. 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약국이나 이런 데는 소규모로 운영하는 이런 데는 이 약의 성분도 매우 중요하지만 효과도 중요하지만 이 영업사원과 나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사결정을 하는데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OTC 영업을 타겟해서 지원한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고객 중심의 사고 아니면 또 소통의 중심 소통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내가 이만큼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셔야 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OTC 영업 쪽에서 많이 일어났던 건데 이쪽 업계에서 전문으로 쓰는 이게 어느 나라 만든지 모르겠어요. 오시우리라는 게 있어요. 오시우리요? 예, 오시우리. 네. 이게 뭐냐면 밀어넣기예요. 밀어넣기.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실제 그 제약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매출 목표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 달까지 3천만 원 매출을 올려야 돼. 근데 월말이 다 됐는데 내가 1,000만 원번 매출을 못 올렸어. 그럴 경우에 매니저가 와서 야 힘들지 고생 많았다 마음고생 심하지 내가 좀 위로해줄게 술 한잔 사줄게 가자 이렇게 절대 안 하죠. 안 하죠. 깜짝 놀랐네요. 깜짝 놀랐죠. 절대 안 하죠. 얘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너 이렇게 하라고 내가 우리 회사에서 월급 주는지 알아? 당장 때려쳐. 아이고. 이런 식의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네. 네. 월 말마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 그럴 경우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오시우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매출을 장부상에 올려놔. 그리고 그 약 박스를 약국의 그 약사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배송을 시켜버려요. 오. 그냥. 예, 그냥 배송시켜버려요.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을 잡아놓고 그냥 배송을 시켜버려. 그럼 약국 입장에서는 내가 주문하지도 않았던 게 박스채에 뭐가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영업사원한테 막 전화를 하죠. 네. 물론 영업사원은 그때 전화 절대 안 받죠. 예. 그러면서 이건 약간 예. 깡패 아닌가요? 그렇죠. 안 좋죠. 네. 근데 이런 관행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얼마큼 심하냐 하면 네. 그 약국의 교육, 약사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중에서는 이 오시우리 밀어넣기를 방지하는,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까지 매뉴얼이 할, 예, 그것까지 교육시킬 정도로 심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실은 본인이 능력이 없고 평상시에 관계 유지를 잘 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편법을 이용하고 안 좋은 그런 관행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안국약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것 때문에 타격을 심하게 입었었고 하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 따끈따끈한 기사를 보고 왔어요. 1시간 전에, 네. 40분 전에 올라온 건데요. 그 여기서 ISO 37001이라고요. 국제표준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을 이쪽에서 국내 제약업체 10번째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업이 그냥 영업이 아니라 공부도 중요하다. 그리고 제약업계의 영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분명히 이번에는 정직과 관련된 것을 확인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은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태성 쌤이 앞에서부터 얘기해 주신 얘기가 이거를 알고 지원하는 분들이랑 모르고 지원하는 네. 분들이랑 분명히 차이가 있을 만한 내용이라서 못 보신 분들은 꼭 다시 보기로라도 보는 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이제 자소서를 좀 살펴볼 네. 텐데 자소서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성장 과정, 지원 동기, 장단점, 입사 후 포부 저희가 여태까지 쭉 살펴왔던 거라서 이 중에서 태성 쌤이 좀 가장 집중을 해야 된다는 항목 하나만 설정을 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일단 성장 과정에서 주의점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네네. 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연대기적으로 내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성장했고 이런 이야기를 펼쳐나가는데 기업에서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네가 대학 시절 이전에 살아왔던 그 과정 중에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성향의 사람, 그러니까 매우 도전적으로 무엇인가를 마구마구 저질렀던 사람인지 아니면 항상 남과 다르게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일을 추진했던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할 점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의할 점은 이 연대기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에서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렸을 때 이야기 중에서 뽑아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도 주의할 점 위주로만 말씀드릴게요. 밸런스를 좀 맞춰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회사 이야기로 꽉 채워서 이야기를 끝내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들은 내가 얼만큼 이 회사를 가고 싶은지 떼쓰는데 모든 공간을 다 차지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안 됩니다. 둘 다 안 돼요. 회사에 자랑을 하는 친구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잘했으면은 내가 왜 당신을 뽑아야 되지? 그럼 우리가 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용비어천가도 아니고. 그죠? 용비어 네. 첨가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 뽑힙니다. 음. 그리고 내가 이만큼 잘났어요라는 것을 가지고 꽉 채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너같이 잘난 친구들은 지금 몇십만의 그 후보들이 있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뽑아야 될 이유가 보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밸런스를 좀 맞추세요. 회사가 얼만큼 잘하고 있고 그거를 좀 분석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그리고 회사가 나가야 될 방향,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지 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그 근거는요? 하면서 내 공부했던 거, 경험했던 거를 뒤에 받쳐주면서 지원 동기를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성격의 장단점을 묻고 있거든요. 이것도 주의하세요. 장단점을 물으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장점을 길게 말하고 단점을 짧게 말하세요. 예, 간단하네요. 굉장히 간단해요. 네. 순서도 신경 써야 돼요. 장점을 분명히 앞에다 놓으셔야 돼요. 예, 장점을 얘기해놓고 나의 선입관을 좋게 박아놓고 네. 그 다음에 단점을 슬쩍 얘기하고 건너가 주셔야 네. 돼요. 이 그 장점을 앞에 얘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입사 후 포부, 마지막에 입사 후 포부. 이것도 주의해야 될 점. 이것도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돌쇠처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시켜주시는 거 제가 아침부터 밤새워서까지 집에 안 가서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 있어요. 물론 단장 쓰기는 좋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과장, 차장 될 때까지 돌쇠처럼 일하면 회사에서는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돌쇠처럼 얘기하는 친구들, 당장은 좋을 수 있는데 이 친구 나중에는 쓸모 없겠는데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장기적인 얘기를 하는 그것만 얘기하는 친구 있어요. 네. 마치 전 인류를 구원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입사를 시켜놓으면은 허드렛 일 분명히 많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그런데 허드렛 일 시키면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여길 들어왔어? 내가 안 다니고 만다, 안 다니고 마라 라고 하고서 나가버리거든요. 네.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장단기로 나눠서 이야기를 펼쳐나가 주세요. 3년 이내 거를 가지고 단기적으로는 내가 돌쇠처럼 일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장기적인 꿈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셔야죠. 향후 포부하면 너무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기적인 것, 장기적인 것 이것을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꾸며 나가 주시면 훨씬 더 잘 읽히는 자소서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방송을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클 것 클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토비컴은 얘기하지 마라라든지 예. 이번 안국약품을 준비하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꼭 유념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신의 한 수를 주신다면요? 예. 알아야 산다. 말투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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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안국약품의 네. 김성환 차장님 그 말투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런 예. 깊은 뜻이. 예. 알아야 한다. 그분이 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예, 이런 식으로 자세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영업도 못하고요. 물론 알지 못하면 개발, 뭐 임상 이런 거 못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영역은 분명히 공부해야지 할 말이 많은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알아야 산다. 정말 오늘 태성 쌤이 해주신 내용을 모르면은 살아남기 힘들 정도로 네. 오늘 중요한 내용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안국약품 채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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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남유진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더 유명한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들이죠. 히든 챔피언 기업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 약 260억 개. 플라스틱 컵이 분해되는 시간 최소 500년. 지구도 한 번 쓰고 버리실 건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나부터 시작입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차별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 먼저 들러보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올라와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법률사무소 우가입니다. 춘천시 온이동에 소재하고 있는 법률 서비스업으로 법률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관계없고 문서 작성이 가능한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며 담당 직무는 변호사 업무, 보조 업무이고 주 5일 근무입니다. 월급은 160만 원 이상이고 경력에 따라 면접 시 임금 협의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법률사무원 1명 채용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니까요. 빠르게 지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강릉 원주대학교 치과병원입니다. 강릉시 지변동에 소재하고 있는 치과병원으로 병원 행정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며 우대사항은 토익 점수가 높은 자를 우대하고 담당 직무는 병원 행정 업무이며 주 5일 근무입니다. 연봉은 2,050만 원 이상이고 접수 마감일은 11월 27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강릉 원주대학교 치과병원 홈페이지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구인건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청주로 가보겠습니다. 청주의 서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오늘 충청도에는 어떤 소식 올라와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KNE입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깨끗한 나라의 자회사로 깨끗한 나라의 청주 공장 내 공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지 설비 정비 및 유지 보수 업무와 관련하여 용접 재관, 기기 조립 등 공무직 업무를 담당한 직원 5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에 급여는 월급 250만 원 이상, 면접 시 조정 가능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준비하셔서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시면 되겠고요. 접수 마감일은 11월 30일까지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구직건도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구인건으로 5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취업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성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면접 연습하기, 자신의 업무 능력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등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등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목요일인 22일에는 성공 취업을 위한 구직 전략, 금요일인 23일에는 성인을 위한 금융경제 지식에 대해서도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을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요,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직자를 위한 취업 프로그램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구직자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충청도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취업 포털 커리어의 이문수 컨설턴트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포털 커리어 이문수입니다.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문수 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진짜 아까 대기실에서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한 1년 1년 넘게 3개월? 1년 3개월 만에 그 정도 되죠. 너무 스마트하게 변하셔서 못 알아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 대본을 보시네요. 굉장히 유쾌하신 분인데 1년 사이에 또 많은 게 변해서 지금 혹시 제 옆에 있는 유진 MC나 저기 신세미 캐스터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그래도 방송은 계속 보고 있다 보고 계십니까? 보니까 네, 얼굴들은 알지만은 이렇게 실물로 뵈니까는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들. 아니 저는 근데 1년 반, 3개월 전에도 여기엔 앉아있지 않았지만 방송을 해서 그런지 대기실에서 문술쌤 봤는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무슨 인강을 들었었나 생각까지 했거든요. 혹시 큰별쌤 아세요? 큰별쌤? 큰별쌤? 근현대사 큰별쌤 모르세요? 네. 너무 닮은 것 같은데. 큰별쌤.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현대사 쌤인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혹시 세미 캐스터는 문술쌤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 처음 뵀는데 인상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스마트하게 보냈다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인상이 되게 좋으시네요. 인사 한번 나누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재밌네요. 앞으로 좀 자주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문수쌤이 오랜만에 돌아오셨으니까 네. 오늘 준비하신 히든 챔피언 기업은 어디인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그
의료 환경 산업용 바이오 센서 혈당 측정기를 개발을 하고 판매를 하는 기업인 아이센스입니다. 네, 아이센스에서 이게 혈당 측정기가 집에서도 그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 기계 맞는 건가요? 네, 그 자가 혈당 측정기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제 당뇨병 환자들이나 뭐 이제 정상인들 뭐 누구나 이제 혼자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 병원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 집에도 하나 있습니다. 아, 네. 집에서도. 그냥 일반인들도 그냥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좀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아. 집에서 이렇게 좀 측정하실 때 쓰시는데 네, 제품이 되게 좋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네네네. 손가락에 찔러갖고 네, 혈당을 측정하는 네. 그런 거를 개발하는 기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아이센스의 주요 제품군은 어떤 건가요? 일단 아이센스 이제 대표적인 상품은 케어센스, 케어센스 N, 케어센스 프로가 있는데요. 그 이 제품들은 미국, 인도, 중국, 칠레, 독일에 이제 법인을 세워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등 이제 해외 시장에서도 좀 다양하게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시는 아이센스가 일단 뭐 글로벌 시장에서도 판로를 개척을 하고 있고 바이오 산업 자체가 또 굉장히 전도 유망한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아이센스가 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일단 이제 먼저 참고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자가 측정기는 이제 해외에서 1960년부터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내는 1990년대 이제 후반부터 이제 국산 자가 혈당기 측정이 이제 시대가 열렸는데요. 네.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올 메디쿠스 그리고 인포피아라는 기업에서 먼저 자가 혈당 측정기 개발을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아이센스는 이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술 개발 관련된 이제 특허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국내에서 후발주자로 시작을 했지만 국내 혈당 측정기에서 3대 기업 중 기술 개발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앞서 또 해외에서도 점점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고 했는데 해외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세계 이제 혈당 측정기 시장을 이제 보면은 로슈, 존스앤드존슨, 에보트, 바이엘과 같은 이제 4대 이제 메이저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이제 시장의 이제 85%를 현재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센스 이제 제품이 이 기업들과의 이제 품질적인 면에서는 거의 대등한 수준이고 대신에 이제 가격은 좀 이제 저렴해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이센스는 2003년 당시 이제 세계 자가 혈당기 시장에서 획기적으로 0.5 마이크로리터 체열량과 5초 측정 속도 사양을 갖춘 이제 케어 센스를 이제 개발하면서 체열량과 측정 속도 두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산업자원부에서도 이제 신제품으로 NEP 인증을 획득을 하여 제품 우수성을 인정받은 후 꾸준히 국제적 의료기기 제조 시스템 기준에 맞춰 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뭐 존슨앤존슨이나 바이엘 같은 기업은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대기업과 기술력은 같으면서도 여기에 또 가격은 저렴하다고 하니까 경쟁력은 좀 믿고 갈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네, 그렇죠. 일단은 그리고 또 이제 아이센스 이제 주요 제품 중에 그 이제 케어센스 N NFC라고 있는데요. 이제 근거리 이제 무선 통신 기술을 활용을 하는데 이 스마트폰 뒤에 이제 혈당 측정기를 접촉을 하면은 이 측정값을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전송을 받아가지고 좀 보기 쉽게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이제 정확히 측정이 되는 기술을 인정받았고 이런 IoT 기술을 이용한 기술력도 같이 함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좀 굉장히 아이센스란 기업이 좋은 점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네. 약점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그 글로벌 4대 기업 대비로는 이제 작은 동원력이라든가 이제 브랜드적인 게 좀 약점으로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이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세계 각국 의료기기 전시회 등에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제 제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분석기 관련된 사업도 진행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품도 좀 종류를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혈당 이제 측정 스트랩 그리고 이제 혈당 측정기, 전해질 분석기, 카트리지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좀 특이한 거는 이제 그 혈당 측정기 중에는 이제 동물용 이제 그 혈당 측정기도 있습니다. 자, 이게 동물용 혈당 측정기라고 하니까 요즘은 뭐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 부분을 꼭 잡고 있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왜 TV 보면은 이제 뭐
이제 뭐 동물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데 그쵸. 보다 보면 이제 아픈 동물들도 있고 이제 네. 강아지가 뭐 이제 당뇨라던가 그런 것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한 수요에 맞게끔 이제 제품이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매출액 또한 상당할 것 같은데 매출액도 알려주시죠. 일단은 아이센스 2017년도 이제 매출은 1,374억으로 이제 되고요. 영업이익은 약 270억입니다. 매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2020년 1분기를 이제 상용화 목표로 해가지고 연속 혈당 측정기 임상 실험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014년도부터 이제 구상 단계 5년 가까이 이제 준비한 사업으로 이 또한 이제 크게 성장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이센스 오늘 저희가 제대로 알아볼 텐데 어떤 기업이든 파악을 할 때는 그 회사가 과거에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세미 캐스터가 아이센스의 연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 2000년에 설립된 아이센스는 2003년에 케어센스란 이름으로 혈당 검사지와 혈당 측정기를 국내에 출시하면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2004년에는 EM 마크, 유럽 CE, ISO 13485의 인증을 취득했고요. 2006년에는 일일 혈당 검사지 100만 개 생산량을 달성했습니다. 또 2010년에는 미국 법인을 설립하면서 해외로의 첫 발을 내딛게 되고요. 2011년에는 혈당 측정기를 일본으로 출시했고 같은 해에 유럽 사무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2012년에는 뉴질랜드의 단독 공급자로 선정이 됐고요. 2013년에는 월드클래스 300 대상 기업에 선정이 되면서 같은 해에 코스닥에도 상장이 되게 됩니다. 2002년 후죠. 2015년에는 칠레와 인도의 법인을 설립했고요. 2017년에는 제품 품질 혁신 부문에서 국가 품질 혁신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번 해 2018년에는 혈당 측정기인 케어센스 N-IoT를 출시하면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또 꾸준하게 결과를 쌓아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앞으로 성장이 더 기대되는 아이센스의 연혁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네, 마치 영화인들의 꾸준한 필모그래피를 보는 듯한 연혁이었는데요. 네.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는 연봉이 아닐까 싶은데 연봉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일단 현재 이제 채용 중인 그 아이센스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연봉은 이제 회사 내규로 이제 따른다고 합니다. 그 이제 작년 그 평균 연봉은 금감원 이제 공시 기준 3,700만 원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년의 기준이 이제 3,7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연봉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복지도 이에 좀 걸맞을 정도로 괜찮은지 어떻습니까? 네, 복지는 일단은 뭐 다른 히든 챔피언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좋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사내 식당이랑 이제 카페 운영은 이제 기본적으로 있고요. 뭐 지방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통근버스 지원, 그리고 업무 차량 및 통신비, 이제 교통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녀 보육수당, 학자금 지원, 그리고 저금리 대출, 경조사 지원뿐만이 아니라 그 자기개발 학위 취득 지원, 그리고 어학교육비 지원, 도서 구입비 지원, 그리고 멘토링 제도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복지 또한 빠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이 기업 채용 정보를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문수쌤 채용 전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그 현재 이제 아이센스는 이제 신입과 경력직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채는 아쉽게도 이제 10월달에 이제 다 마감이 된 거고 지금 이제 추가 채용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입니다. 네. 모집 부분은 이제 연구개발의 이제 펌웨어 개발 부분, 그리고 혈액 분석기 카트리지 개발과 함께 이제 그 생산의 이제 CGMS 연속 혈당 측정기 공정 개발로 이제 나뉘어져 가지고 지금 수시 채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18일 이제 일요일 24시까지 이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이제 당사 채용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이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직자분들 접수 기간 맞춰 가지고 꼭 지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기업이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접수를 하고 있어서 꼭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채용 부분에 대해서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구개발의 FW 개발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부문은 신입과 또 3년에서 10년 사이의 경력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먼저 필수 요건으로는 신입은 학사학위 소지자, C언어 중급 이상과 전자회로 기초지식 보유자를 채용하고 있고요. 경력직 또한 역시 학사학위 소지자가 필수 요건이지만 의료기기 또는 모바일 기기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 개발 경험자를 채용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대사항으로는 공통적으로 전기, 전자, 제어, 컴퓨터 공학 등 공학 계열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지만 경력직은 아날로그 신호 측정 관련 개발 경험자 또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부문의 혈액 분석기 카트리지 개발인데요. 이 부문은 신입만 채용을 하고 있고요. 학사학위 소지자가 필수 요건입니다. 화학과 화학공학, 분석화학, 전기화학, 생화학 등 이공계열 전공자와 화학 분석기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부문의 연속 혈당 측정기, 또 CGMS 공정 개발인데요. 이 부문은 2년에서 5년의 경력자를 채용하고 있고요. 전문 학사학위 소지자, 서울 서초 본사 및 인천 송도 공장 출퇴근 가능자를 필수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와 전자, 메카트로닉스, 화학공학 등 공학계열 전공자와 PLC, PC 프로그래밍, 오토캐드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 식스시그마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문수쌤이 채용 절차도 알려주시죠. 네, 채용 절차 안내하겠습니다. 채용 절차는 이제 서류 전형, 그리고 인적성 검사, 그리고 실무 면접, 임원 면접, 그리고 채용 검진 최종 합격 순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면접은 다대다 면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다른 기업과 비슷하게 채용이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센스를 추천하는 이유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이제 기대 수명이 이제 2016년도 기준으로 82.4세라고 합니다. 매년 거의 0.3에서 0.5 정도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만큼 헬스케어 산업이 이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매출과 영업이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올해 3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이제 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재무제표 이제를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로 이제 14%가 증가한 457억 원, 영업이익은 50% 늘어난 74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신제품들을 개발하고 상용화할 예정이니까 그 성장이 이제 크게 기대가 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만한 기업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앞으로의 더 큰 성장이 기대되는 아이센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출연해주신 취업포털 커리어의 이문수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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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일은 저희가 금요일 맞아서 금요 스페셜을 항상 방영해드리고 있는데 내일은 조금 더 특별하게 금요 더블 스페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부에서 샘표의 인사 담당자가 직접 출연을 해서 알짜배기 공채 소식을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취업 어벤져스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LG, SK, 롯데 3대 기업 결산 그 2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